스위스에서 요가 치료사이자 워크숍 지도자인 마가렛부터 온 편지입니다. 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 몸에 집중하면서요. 어느 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쿵쿵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는 순간 몸이 앞뒤로 밀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뒤에 오던 차가 내 차를 들이받은 것이죠.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온몸이 쑤시고 아팠는데 특히 목과 어깨의 통증이 심해서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곧 내게 주어진 승진의 기회를 놓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하고 한탄했고 그럴수록 삶은 더욱 망가졌습니다. 몸은 나에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내 마음과 영혼은 너무나 외롭고 풀이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차츰 내게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스 헤이의 치유를 읽은 것이 그 시작이었죠. 이 책을 통해 느끼고 생각하는 것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긴장 완화 수업에 참가하던 어느 날 이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지만 계속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인적인 치유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보완대체의학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마츠 치료법을 공부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직업까지 바꾸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나는 자기계발 서적을 아주 많이 읽었고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나는 할 수 있어 컨퍼런스를 비롯한 수많은 워크숍에 참가했습니다. 나는 명상을 하면서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고 이를 통해 찾은 확언들을 소리내어 말하고 노래도 부르고 종이에 적기도 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감사 목록도 만들었습니다. 또한 나는 지독하게 독립적인 사람이었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거울 연습은 내가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내 삶은 참으로 다양해졌습니다. 자기계발 워크숍 지도자가 되었고 아마추와 두개 청골요법 치료사가 됐으며 요가 강사가 됐습니다. 나는 가슴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 삶을 더 가치 있고 존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나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내 삶은 항상 점점 더 좋아진다. 라는 확언을 계속한 결과 그것은 현실이 됐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힘이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해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 나는 스위스에서 나를 지지하고 사랑해주는 배우자와 함께 꿈에 그리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멋진 친구와 이웃이 있죠. 나는 세계적인 일을 하며 죄송해요. 누구나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활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나는 삶의 많은 부분에서 진정으로 축복받았다고 느낍니다. 내가 겪었던 차 사고는 나에게 꼭 필요했던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고가 나에게 기쁨과 성공, 성취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귀한 선물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네. 꼭 제 디스크가 나에게 꼭 필요했던 충격이었던 것 같은 저도 디스크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물론 통증이 영원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제가 운동을 하는 계기가 됐고 또 운동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제가 디스크가 터졌을 때 지금이 훨씬 심해진 거죠. 예전이. 근데 그때는 완전히 제가 무너졌었어요. 그런 처음 겪는 고통과 뭔가 갑자기 내 인생이 멈춰버린 것과 그랬는데 이렇게 달라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크게 두렵지 않고 물론 직장을 바꾸는 거랑 조금 다른 그런 거지만 네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워크숍. 자 그러면 학원을 할게요. 제가 어제 학원 되게 못 찾아 헤맸잖아요.
저번에 써놓고 그거를 저장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통증과 상처 치유하기. 자, 꼭 같이 읽어주세요. 이건 단순히 통증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학원만은 아니니까요. 네. 나는 내 마음속에 평화를 창조한다. 그리고 내 몸은 이를 반영한다. 나는 생기, 에너지 그리고 삶의 기쁨으로 충만하다. 내 몸은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하고 나는 새로운 매 순간을 즐긴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요구하며 사랑을 담아 내 현실을 창조한다. 나는 삶의 과정을 신뢰한다. 나는 내 자신의 몸, 마음 그리고 감정을 다정하게 돌본다. 나는 내 삶에 책임을 진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내 몸을 사랑한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모든 것이 좋다. 나는 모든 새로운 경험을 쉽게 잘 소화해낸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 삶의 일부로 기쁘게 받아들인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돼도 안전하다. 나는 내 패턴을 보며 변화하는 것을 선택한다. 나는 기꺼이 내 한계를 뛰어넘는다. 나는 지금 강하고 온전한 몸을 창조하는 것을 선택한다. 나는 편안하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쉽게 내려놓는다. 나는 기분이 좋아도 된다. 나는 신속하게, 편안하게, 완전히 치유된다. 내 몸은 건강해지길 원한다. 나는 내 몸의 말을 잘 듣고 친절하게 대해준다. 나는 내 사랑스러운 세상에 기쁜 경험들만 창조한다. 내 세상은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나는 내 몸을 비판하고 싶은 욕구를 흘려보낸다. 나는 기꺼이 나 자신과 삶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창조한다. 매일매일 나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친절하고 다정하다. 네. 우리는 매일매일, 이건 지난번에 한 건데,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 진짜 너무 뼈 때리지 않나요? 너무 좋아요. Rich Day, Poor Day is bestseller for 20 years. Today's lessons is about most people fall into more debt when they are given more money.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이 주어지면 더 많은 빚에 빠져들 뿐이다. 제가 다이슨 에어랩을 샀어요. 역시 돈이 생기면, 아직 퇴직금도 못 받았는데 돈이 생기면 제 빚을 갚아도 한참 모자랄 금액일 텐데, 역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사면 그래도 오래 쓰니까. 그리고 미경 언니가 되게 편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탈색을 해서 파마를 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이 탈색된 머리를 다 잘라내기 전에는 파마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되게 머리가 막 뻗쳐요. 그래서 이런 또 변명을 대봅니다. 그리고 오래 쓰니까. 하시는 분들이, 이거 쓴 후기를 봤는데 출근 시간에 굉장히 앞당겨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믿고, 나에겐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빚이 5억이 뭐야, 몇 억이 되든, 몇 억 60만 원이 되든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샀는데 참, 이 문구가 되게 찔리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이 주어지면 더 많은 빚을 받아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되게 정리 파트예요. 우리가 레슨 1을 끝냈는데, 레슨 1이 스터디 세션 1.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세션 1을 끝냈는데, 거기에 대한 요약이 있고요. 그 요약을 어제까지 했고, 이제 핵심 내용 이해하기.
입니다. 자, 이제 곰곰이 생각해볼 시간이다. 이렇게 자문해보라. 이 장에서 로버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로버트의 말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다. 이 섹션의 목적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이 커리큘럼의 의도는 협력과 지원에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는가? 로버트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도외시할 필요는 없다. 몇 사람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면 더욱 쉽게 이해될 수도 있다. 다음의 문장들을 시간을 갖고 차분히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토의해보길 바란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삶은 사람들을 제멋대로 내두른다.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싸우지만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거기서 교훈을 얻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들은 삶이 자신을 내두르는 것을 오히려 환영한다. 상대를 탓하지 말고 상대가 문제라고 여겨서도 안 된다. 만일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상대를 바꾸려고 애써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문제라는 걸 깨달으면 자기 자신을 바꿀 수는 있다. 그래야 무언가를 배우고 더 현명해진다. 그쵸? 그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부부싸움 할 때마다 저도 늘 그래,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꾸자라는 마음을 하는데 참 그것도 안 되죠. 그쵸. 내 자신은 바꿀 수 있죠. 그냥 그래요.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참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전을 추구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한다. 그래서 열정이 아니라 두려움을 따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이 주어지면 그 더 많은 빚에 빠져들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참고 일을 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청구서를 제때 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돈이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등. 이것이 바로 직장에서 일하는 법을 배워서 돈을 위해 일해야 할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고 애꿎은 사장을 탓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성 대신 감정을 사용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직장은 장기적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감정에 휘말려 월급 봉투와 임금 인상, 안정적인 직장만을 좇는다. 그런 감정이 지배하는 사고가 자신을 어디로 몰고 갈지 전혀 모르면서 말이다. 이것은 마치 당나귀가 코앞에 매달린 당근을 쫓아가는 상황과 비슷하다. 당근을 손에 들고 있는 주인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당나귀 주인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만 당나귀는 환상을 좇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당나귀는 새 당근만 받으면 끝이니까. 자, 이제 이거는 실전을 위한 질문과 토론인데요. 총 8개의 문장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찍어서 올릴까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특히 좀 큰 자녀가 있거나 그러면 함께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장에서 이해한 바를 당신의 삶에 적용할 시간이다. 아래의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거나 스터디 그룹에서 토의해보길 바란다.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라. 자신의 답변의 일부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스스로 기꺼이 변화할 의향이 있는지, 자신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도전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자문해보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돈에 대해 가난한 아버지와 같은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자 아버지는 진정한 배움에는 활력과 열정 그리고 불타는 욕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신의 삶에서 실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거기서 얻은 잊지 못할 한 가지 교훈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만약 로버트처럼 시간당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면, 이어서 무급으로 일하게 된다면 당신은 단계별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당연히 로버트 같은 반응을 보이겠죠? 무급으로 일하게 된다면. 네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을 일하게 만드는 요인이 두려움이라는 말에 동의를 하는가? 만약 당신을 일하게 만드는 다른 요인이 있다면 적어보라.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두려움이 감소한다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살면서 감정에 따라 반응한 대표적인 경우를 떠올려 보라. 결과가 어땠는가? 감정을 제어하고 이성을 선택해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는 또 언제였는가? 부자와 가난한 자 중 어느 쪽이 두려움과 욕심이라는 하는 감정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새항지 레이스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입니다. 요거를 제가 찍어서 인스타 피드에 올릴게요. 꼭 한번 해보세요. 배우자랑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자나 아니면 뭐 부모님? 그러니까 가족들과 결국에는 가족들 함께 돈을 쓰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4분인데요. 오늘도 우리 우주 경제 이거 해야 되는데 계속 딜레이 되고 있네요. 오늘도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우리가 어제 이제 1조 달러 스페이스 우주 산업을 만드는 10대 비즈니스 여기까지 했고, 위성 발사를 하는 거, 위성 인터넷, 우주 탐사, 달 착륙, 우주에서 지구를 관측하는 것, 소행성을 채굴하는 것, 근처 소행성에서 물 희귀 광물을 채굴하는 것, 그리고 우주 연구, 우주 기술에 대해서 탐사 교육을 하는, 여기는 탐사를 하고 거기 탐사에 대한 교육을 하는 우주 파편, 우주 파편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거. 왜냐하면 위성과 우주선과 충돌할 수도 있고 지구에 추락해서 그 딥 임팩트였나요? 그 영화? 저 진짜 임팩트 컸었는데. 아마겟돈.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주선 및 엔진 제조를 하는 비즈니스 산업, 우주 여행. 네, 그렇죠. 이런 10대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럼 왜 이게 중요한가? 이게 우주와 기후변화 사이의 관계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오늘부터 여기 할게요. 우주 경제의 투자가 증가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2020년 우주 관련 자본과 인프라가 발전하면서 투자가 증가했다. 투자자들은 오래된과 새로운 공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스페이스 캐피탈이라는 그런 또 저기가 있나 봐요. 리서치 회사? 이런 데겠죠? 우주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는 2021년 2분기에 45억에 달했는데, 이게 분기 최고 기록인데, 지난해 우주기업에 대한 투자가 91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한 해에 91억 달러였는데 올해 2분기에만 45억 달러에 달했다는 거죠. 자본시장에서 특수목적 회사가 활성화되면, 특수목적 회사라는 것은 인수합병만을 위한 기업의 목표가 인수합병만을 위한 거예요. 기업의 상장 목표가. 상장을 해서 다른 쿠팡 같은 걸 생각해보면 상장을 해서 그냥 자기의 기업을 키워가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스펙이라는 거는 그냥 상장을 해서 어디에 인수 또는 합병되겠다라는 거 목표로 하는 건데, 이제 이런 특수목적 회사가 활성화되면서 우주경제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기업은 스펙 덕택에 우주에서 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자본 유치 프로세스를 확보한 거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스타트업이 꼭 아니어도 그냥 잘 키워서, 뭐라 그러지, 탈출구, 뭐라 그러지, 탈출구. 아, 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엑시트.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그 엑시트에 그거를 이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인수합병을 해서 더 안정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게 어쨌든 간 이런 게 활성화되면서 우주경제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도 있다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우주 산업은 이제 지구에서는 지구가 아닌 우주로 넘어가니까 훨씬 더 장기적으로 결국에는 방향이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자본 유치 프로세스를 확보했다는 거고, 우주 개척이 공공의 영역을 넘어서 민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도로를 건설하고 기차가 달리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인프라가 다 정부 주도로 시작이 됐다가 이제는 민간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주 개척도 민간 기업으로 넘어와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 등의 정부기관은 화성 탐사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민간 기업은 지구 저 궤도 운송, 위성 발사, 상업용 우주 비행 등에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주 쓰레기를 치워라.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우주 궤도에 있는 활성 위성은 2021년에 기존보다 5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새로운 위성과 로켓 발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왜냐면은 우주 궤도의 각종 잔해를 추적하는데 고군분투하고 있고, 우주 잔해는 잠재적으로 관련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민간 기업이 우주 폐기물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하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일 딱 요거 마저 다 하고 끝낼게요. 이제 29분이어서 여러분들을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세롬님,